자, 296페이지 보면 이제 환지 방식에서 1번 환지 계획의 작성입니다. 환지 계획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공사하는데 이게 공사하기 전입니다. 공사하기 전에 토지 모양새가 이렇게 별로 안 좋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여기를 공사를 마치고 공사를 끝낸 다음에 구획 정리 시작해가지고 다시 바둑판을 만들고 여기가 A의 땅 가지고 있다 그러면 A한테 이 땅을 준다. 이게 이제 환지 방식인데 이렇게 정전 토지에 가려면서 새로운 토지를 받았다 이런 걸 우리가 환지라거든요. 새로 받은 땅이 환지고 새로운 땅을 주는 걸 우리가 환지 처분을 한다. 땅 준다, 환지 처분을 한다.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A한테 땅을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A 의사를 묻어야 돼. 너 받을래 안 받을래? 받겠다 그러면 주고 안 받겠다 말해야죠. 그래서 줄까 말까를 먼저 정하는 계획이 환지 계획입니다.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계획을 만드는데 환지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이 환지 계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환지 계획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뀐다 해서 첫 번째 환지 설계를 하고 환지 설계. 두 번째 A는 땅 준다. 몇 평 줄까? 몇 평 줄까? 필지별로 환지 명세가 나와요. 필지별로 환지 명세가 나오고 자 A는 주기로 했으니까 주고 얘가 B가 있는데 B는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소유자 C가 있다. 임차권자 D가 있다. 소유자 C는 주지 마라 그러는데 임차권자 D는 주라. 이러면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주지 마라 그래 안 주는 거예요. 얘는 주기로 하고 안 주기로 하고 얘 주기로 하고 안 주기로 하고 표시를 다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주는 애들은 몇 평 줘야 될까? 이게 필지별 환지 명세예요. 그러면 저기 있는데 B, C, D는 이런 경우 땅 준다고 안 준다고? 줘야 된다. 얘거는. 그러니까 얘도 같이 주지 마 그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B나 C나 D는 땅 안 주니까 그냥 돈 주고 보내야죠. 이런 걸 보고 청산한다. 청산. 그래서 첫 번째는 설계 만들고 필지별 환지 명세 이거 전부 다 작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요.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나오고 그러니까는 B가 가지고 있는 필지, C가 가지고 있는 필지, D는 필지가 권리죠, 권리. 이렇게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는 총 면적이 전체 면적 우리가 300만 그럽시다. 전체 면적이 300만 제곱미터다. 자, 토지 소유자한테 주는 땅이 환지. 토지 소유자한테 200만 제곱미터를 돌려주기로 했다 합시다. 그러면 다 줘야 되는데 일부만 주거든요. 일부를 안 주고 남겨놓거든요. 남겼다고 해서 보류했다. 보류. 그래서 보류한 땅을 보류지. 보류지가 얼마이냐? 100만 제곱미터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땅 종류는 두 가지. 나는 줄 거냐 남길 거냐. 준다 환지. 남긴다 보류지. 100만 제곱 남겼는데 왜 남겼는가 물어봐요. 100만 제곱미터를 왜 남겼느냐. 100만 남겨서 뭐 할 겁니까? 그때 시행자가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녹지도 만들고 각종 공공시설이 필요하니까 각종 공공시설 용지로 한 70만 제곱미터는 필요하겠더라. 그리고 이 지역이 이렇게 바뀌면 땅 가격이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럼 이 공사를 누가 한다고? 시행자가 이런 사람들한테 돈 받아 삽니까? 돈 안 받고요. 돈 안 받고 하는 대신에 300만에서 200만만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일부 빼가지고 나도 공사비용 쓰고 나도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비용 충당하자. 비용. 시행자가 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남겨놓은 땅이 마이너에 30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100만원 남겼으니까 100만원 전부 다 보류인데 보류지 안에 이렇게 공공시설 용도로 남겼다는 게 명칭이 없어요. 그냥 보류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 충당 목적. 그래서
비용에 충당한다. 이게 대체한다. 대신한다. 네가 원래는 나한테 돈을 내야 되는데 돈 대신에 내가 땅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요. 그래서 대신할 채해가지고 채 그러는 거요. 그리고 그 용지다 해가지고 우리가 채비지 그래요. 채비지. 비용에 대신할 땅이 얘기.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는 결론적으로 이거는 누구 겁니까? 시행자가 채비지 팔아가지고 비용 써야 돼. 비용. 그래서 결론적으로 채비지는 결론적으로 시행자 몫이 되겠다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계 만들 때 여기서 채비지 얼마 남기고 보류지 얼마 남길 거냐?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A가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시행자가 A한테 A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무슨 말 하려고? 자, 시행자가 내가 공사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을게요. 너 땅 대신에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에다가 내가 구분 소유권을 주고 밑에 이 땅에 공유 지분을 줬으면 쓰겠는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 줄게, 상가 줄게 그러면 안 되겠냐? 안 돼. 그러면 땅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 그러면 아파트나 상가 줄 수 있다고.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에다 구분 소유권을 주고 대지에 공유 지분 주는 걸 보고 땅 가진 사람한테 땅 준 거 이거 평면한지.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입체환지 할 수도 있다. 어떤 게 입체환지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만든다고. 이 내용이 환지계획이에요. 첫 번째 설계도 만들고 두 번째 준다. 몇 평 줄까? 세 번째 안 준다. 어떤 필지가 어떤 권리가 청산의 대상이 될까? 자기 몫은 얼마냐? 채비지 일부 명세. 아파트 준다. 입체환지 이런 생각해야 돼요. A가 공사하기 전에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얘가 100제곱미터를 가지고 100제곱 가지고 있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100보다 더 주겠어요? 덜 주겠어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데 전체가 300만인데 300만 중에서 얼마만 돌려준다고? 200만만 돌려준다고. 얼마가 준다고? 100만은 줄어든다고 이렇게. 100만만큼 이걸 가지고 뭐로 쓴다고? 비용으로 써야 될 돈이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 어쨌거나 3분의 1이 줄여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준다, 감보한다. 얼마 줄어드냐? 이걸 갖다가 비율로 표시하면 비율은 100 그러면 비율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우리가 감보율 그래요. 감보율. 또는 토지 소유자가 이만큼 부담을 해야 돼. 부담해야 되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부담률 그래요. 감보율 부담. 구체적인 등식은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100 가지고 있는 자가 감보율이 우리가 감보율을 갖다 감보율을 40%만 잡아보자 그러면 40%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얘는 얼마밖에 못 받아요? 60제곱미터 받는다고. 얘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기준 면적. 그럼 얘는 이익이냐 손실이냐 물어보면 이익이냐 손실이냐. 숫자로 보게 되면 면적 보게 되면 손실 같지만 금액이 훨씬 상승하니까 결코 손실은 될 수가 없어요.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실 난다 그러면 절대 이 사업은 할 일이 없어요. 이익인데 얼마만큼 이익일까 그걸 따지는 것이고. 이랬을 때 이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자, 얘한테 얼마를 줄까? 60을 줍시다, 60. 더 줬나요? 덜 줬나요? 적당히 줬나요? 원래 얼마 받으리한테? 60 받으리한테. 얼마 줬다고? 60 줬다고. 어째서요? 적당히 줘, 적당히.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적응환지. 적응환지 하게 되면 원래 60 받을 A한테 얼마 준다고 60 준다고 더 주고 덜 주고 나중에 분쟁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환지를 해야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환지 처분은 물어보면 적응환지. 그런데 60을 주려니 이거 땅 면적이 너무 작아요. 쓸모없는 땅이 생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60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90을 주자. 90을. 그러면 원래 60보다 더 줬잖아요. 늘렸잖아요. 우리가 증환지. 늘렸다. 증환지.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가 끝난 다음에 시행자는
30만큼 내가 땅을 줘줬으니까 A는 나한테 그만큼 돈으로 돌려내라 해가지고 청산금을 받아내야 돼. 징수해야 돼. 60을 줘야 돼. 아, 이거 면적이 너무 크다. 너무 크다. 줄이자. 40을 줬다. 그럼 우리가 감한제. 감한제 하게 되면 청산금을 미안하다. 돈을 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청산금을 시행자가 줘야 돼. 교부해야 돼. 줄까? 그랬더니 나는 땅 주지 마라. 땅 주지 마라. 그러면 안 준다. 안 준다. 환지. 부지정한다. 지정하지 않는다. 환지 정하지 않겠다. 돈 주고 가라 그러면 돼요. 땅 대신에 뭐 준다고요? 건축물의 일부와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준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입체환제, 입체환지. 그러면 입체환제는 이건 뭐 말할 수가 없겠지. 금액이 같을 수도 클 수 작을 수도. 그럼 이렇게 시행자는 모든 필지에다 적응환지냐, 정환지냐, 감환지냐, 부지적이냐, 입체환지 이렇게 환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인가, 확정을 돼야 돼, 확정. 확정이 딱 되면 비로소 이제 공사 시작한다, 시행, 이 절차를 간다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환지 계획이라고 해요, 환지 계획. 그러면 296페이지 이제 환지 계획의 작성 인가에서 자, 1번 환지 계획 작성자. 환지 계획 1번 작성은 뭐 누가 만들까요? 그러면 그 질문이 웃기는 것이죠. 아, 당연히 시행자가 해야지, 시행자. 2번은 중요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298페이지 2번 이제 환지 계획의 내용이 있죠. 환지 계획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요. 다음 중 환지 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첫 번째, 환지 설계. 두 번째, 필지별 환지 명세. 세 번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네 번째, 채비지 보르지 명세. 다섯 번째, 입체환지에 관한 사항. 이거는 암기하면 안 되고 이해 좀 해야 돼요. 첫 번째 설계도 그리고 땅 준다. 몇 평 줄까? 필지별 환지 명세. 땅 안 주고 돈 준다.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채비지 보르지 얼마 남길까? 아파트 주자.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옆에 이제 299페이지 환지 계획 작성 기준 원칙, 적응 환지, 평면 환지 원칙. 그런데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자, A가 땅 A한테 자, 이 땅에 가려면서 새로운 땅 준다. 그 환지 계획을 만들 때는 A가 가지고 있던 정전 토지와 새로 받을 땅 환지, 정전 토지와 환지에 무엇을 고려해서 줄 것이냐.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그대로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요. 그래서 정전 토지와 환지에 위지면 터술이요. 위지면 터술이. 위지면 터술이. 위지면 터술이 환 그래요. 위지면 터술이 환. 원장님 이거 좋습니까? 네. 어차피 어뢰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입이 돌아오고. 잘 써놨네. 일단은 이런 부분을 암기해야 되니까 위지면 터소리 환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이걸 7개를 암기하기 힘드니까 행선군 그잖아요. 네. 행선군. 네. 군, 그 다음에 면, 그 다음에 리 그잖아요. 행정구역이 군, 면, 리. 이걸 응용해서 위지, 면, 터수, 리 그래요. 위지, 면, 터수, 리. 위가 뭡니까, 이제? 위치. 지는 지목. 면은 면적. 터는 터질. 수는 수리. 리, 얘가 바뀐 게 이용상황 바뀌어야지. 리, 그럼 얘는 이용상황. 이용상황 바뀝니다. 이용상황, 그리고 위지면 터수리 환 해가지고 환경 이렇게 위지면 터수리 환. 7가지는 반드시 고려하고 기타 이것 말고도 고려하려면 더 해라. 그 대신 7가지는 필수거리다. 필수거리 이런 얘기입니다. 위지면 터수리 환. 이건 암기해야 돼. 위지면 터수리 환. 지형 아니에요. 예. 위지면 터수리 환. 이것만 암기하면 지형이면 돼. 지형이 아니고 예, 지목 그래야 돼요. 형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양.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유치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암기 좀 해야 돼. 이렇게 적응한지고 평면한지입니다. 땅끼리 주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볼 게 아니고 넘어갑니다. 3번, 자, 3번이 2번이죠. 특례. 300페이지 2번 특례 가지고 신청, 동의, 환지. 이제 이거는 이해해야 돼요. 격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도 환지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된다. 자, 환지 신청 받습니다 했더니 B, 나는 주지 마라. 신청 주지 말아요. C, 주지 마라. 근데 임차권자가 있어. 임차권자도 같이 주지 마라. 그래야 안 줍니다. 그래서 기획의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신청하면 당연히 안 주는 건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한다. 이게 포인트라고.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래야 부정한다. 그 다음에 니은은 중요하지 않고 2번의 기억입니다. 정한지, 감한지, 직권부지정. 시행자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며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 정하거나. 그게 뭐라고요? 정한지. 또 환지 대상 제외할 수 있고 그게 환지 부지정. 면적이 넓은 토지는 줄여서 할 수 있다. 감한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한지는 할 수 있으나 감한지는 할 수 없다. 이런 게 문제니까 아주 쉬워요. 정한지 할 수도 있고 감한지 할 수도 있고 부지정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읽어도 안 나와요. 3번 입체한지는 아까 입체한지가 뭔가 그 정도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건축물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주는 게 입체한지인데 3번 입체한지 가지고 잔뜩 써놨죠. 기억 요건, 니은 공고, 디귿, 니을, 미음, 4번 그렇게 잔뜩 해놨는데 한 번도 안 나와요. 설명을 하면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5월 달쯤에 할 거예요. 백날 해주면 뭐하냐고 시험에 안 내고 있는데 5월 달에 설명 될 수 있으면 시험 우리가 이 공부하다가 이거 5월 달로 될 수 있으면 5월 달로 그러면 1, 2, 3, 4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웬만한 건 카바를 다 하고 5월 달 넘기는 것은 1, 2, 3, 4까지 하게 되면 중요한 걸 웬만큼 알 만큼 다 한다고. 5월 달은 혹시나 그런 걸 5월 달에 좀 해본다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다. 5월, 6월 표시된 것은 과감하게 넘겨야 돼요. 그 다음 보게 되면 지금 300페이지 맨 밑에 환지, 지정 등의 제한 그런 건 해도 안 나오고 304페이지 가게 되면 6번 공공시설 용지 등의 조치 얘는 6월 달에 할 것이고 안 중요하고 7번 보류 채비 얘는 아주 잘 나와요. 함정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냥 잘 나와요. 그냥. 자,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하거나 거기까지 똑 자르면 그 채비지거든요. 규약 정관 시행 규정의 실시 개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거기까지 똑 자르면 그게 공공시설 용지거든요. 일정한 토지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즉 일정한 토지를 소유자한테 주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남길 수 있다. 그중 일부를 채비지 정해서 토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즉 채비지는 보류지 안에 있는 개념이요. 그 지문이 그냥 잘 나오니까 경비 충당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오, 그러면 돼요. 경비 충당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 정하지 않고 채비지 정할 수 있다? 그것도 오, 그러는 거예요. 경비 충당 목적을 남기는 것은 채비지도 맞고 보류지 맞아. 일단은 남겼으니까 보류지죠, 보류지. 근데 경비 충당 남겼으니까 그건 또 채비지죠. 그러니까 채비지, 보류지 뭐 쓰든 간에 다 맞다 이 얘기입니다. 니은은 6월 달에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3번 환지계 인가의 관상인데 1번이 중요하고 답으로 아주 잘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개발법 그러면 누가 한다고요? 누구 그러면? 지정권자. 근데 잘 봐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를 작성하면 누구인가 봐도요? 특도시군구.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쓰려면 시군구를 쓰지. 시군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입니까? 왜 또 앞에다 특도를 붙였냐 그러면 제주도는 뭐가 없으니까 시군구가 없으니까 그럼 앞에다 다 써야지. 그러면 특별자치시를 써야지. 특별자치시는 어쩌냐? 빼먹었어요. 책에서 쓰면 안 돼요. 책에 빼먹은 것이 아니고 아직 도시개발법은 신기한 법이요. 도시개발법은 특별자치시를 도시로 안 넣어줘요. 지금 도시개발법은 특별자치시가 안 들어와 있다고. 이 법에는 신기하게도 원형지가 나오는 것은 세종시 때문에 나왔는데, 세종시 때문에 원형지라는 제도가 나왔는데, 신기하게도 도시개발법은 특별자치시가 없어요. 근다해서 국민들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만 좀 시험 보는 우리만 좀 답답하지. 그래서 정상적이면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도, 시, 군, 구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이거 할 때는 특별자치도는 있었다고. 특별자치도 그때 당시는 제주도가 먼저 특별자치도가 되고 세종시가 한참 늦게 있다가 특별자치시가 됐다고. 개발법 만들 때 특별자치도는 있었는데 제주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세종시가 없었다. 그럼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넣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환지계 인가권자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지정권자가 아니다. 지정권자가 아니고 특도, 시, 군, 구다. 특도, 시, 군, 구. 나머지는 읽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처분인데, 자, 문제지 97페이지 봐봐요. 문제 97페이지 보면, 자,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계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게 우리 한 문제짜리요. 첫 번째, 설계는 그래야지.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땅 준다. 몇 평 주냐 이 얘기네. 필지별, 권리별, 청산, 토지 명세. 어떤 애가 청산할 거냐 이런 얘기고, 채비, 보류지, 명세, 지목 챙기고, 청산금 결정. 이건 아니지. 청산금은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해야지. 청산금은 지금 결정할 게 아니야. 2번입니다. 환지 계획이 다 틀린 거.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할 때는 시, 군, 구청장의 사전 검토 작성해야 된다. 검토 받아야 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특도, 시군구 인가 받으랬지. 인가. 무슨 검토입니까? 인가 받아야지. X. 2번 시행되는 토지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할 필요가 있으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증가해서 환지 증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면 맞죠? 3번 토지 소유자 신청 동의가 있을 때 당해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 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좋아요. 다만 당해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 받아야 된다. 이것도 좋고. 5번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서 특히 필요한 때는 토지 소유자 신청받아 입지한지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일 수도 있고. 5번 시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일정한 토지를 채비지 보류 정할 수 있다. 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제 306페이지는 환지 예정지 지정인데, 이 환지 예정지 이것은 지금 설명할 내용이 없어. 이것은 지금 설명 중이지 않으니까. 공사 끝난 데 받을 땅을 환지라 하고, 끝난 데 받을 땅을 미리 정해놓은 게 뭐라고요? 예정지다. 예정지. 끝난 다음에 줄 땅을 미리 정해주니까 지금부터 가서 쓰라. 이게 예정지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 하세요. 환지 예정지는 공사 끝난 다음에 받을 땅을 미리미리 정해주는 게 예정지다. 그렇게만 하시고, 지금 바로 이제 환지 처분 갑니다. 환지 처분. 311페이지 보면 3번 환지 처분입니다. 자, 환지 처분이 이제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땅끼리 바꾸고 차이 나는 것은 금전으로 청산하겠다. 이게 환지 처분인데요. 일단은 환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다 언젠가는 공사 끝나겠죠. 그러면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공고를 딱 해요.
주민 여러분,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쩌라고? 와서 서류를 보고, 와서 서류를 줄 테니까 서류를 열람하고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의견 제출하세요. 그러면 소유자들이 가서 서류 보고, 야, 처음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끝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뭔가 안 맞잖아 라고 얘기하면 빨리빨리 맞춰주고, 더 이상 의견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없답니다. 없으면 이제 공사 마무리합시다. 그럼 얘가 이제 준공검사를 받아요. 준공검사는 누가 해줍니까?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를 누가 했습니까? 지정권자. 준공검사 지정권자. 준공검사 받았습니다. 이제 환지 처분합시다. 환지 처분 땅끼리 바꿔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등기해 줍시다. 등기. 명의 변경해 줘야 되니까 환지 등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지 처분 공고를 하는데 첫 번째 환지 처분은 언제 합니까? 이걸 물어보고, 두 번째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지 처분의 시기, 두 번째 환지 처분의 형식이요. 어떻게 하고, 세 번째 환지 처분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법에서 환지 처분은 언제까지 하라고 나왔냐 그러면 환지 처분은 준공검사 받고 이고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니까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에는 환지 처분을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는데 물어보면 환지계에서 다 정해놨으니까 환지계에서 정해놓은 내용을 토지 소유자한테 내가 제일 처음에 너한테 60평 준다고 했지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준다 통지하고 그리고 공고합니다. 줬다라고 공고해요. 공고를 언제 했냐? 9월을 이렇게 공고를 한 거예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단순하게 딱 3개 필지만 이렇게 1번 필지, 2번 필지, 3번 필지 합시다. 자, 여기는 소유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러면 소유자 A한테 야, 너 끝난 다음에 이 땅을 줄게. 그러면 이게 환지예요. 너는 끝난 다음에 여기를 줄게. 그러면 이게 환지예요. 끝난 다음에 없네. 얘는 없네. 없어요. 너 땅 안 주기로 했지? 안 준다? 나가라냐. 환지, 부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1번 필지에 대한 A 권리는 어디로 가고? 2번으로 가고 2번 필지 B는 3번으로 가고 3번 필지 C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얘 권리는 그대로 소멸이 돼야 돼요. 얘 권리는 이전하고 이전하지만 얘 권리는 그대로 소멸 그 상태 지워야 된다고. 자, 그러면 환지 처분하게 되면 이제 권리가 변동하겠죠. 자, 정전 토지에서 환지로 권리가 이전한다. 그러니까 환지해 준 땅들은 권리가 이전할 것이고 환지하지 아니한 부지정이죠. 부지정된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을 할 것이고 얘는 이전이요, 얘는 이전이지만 얘는 뭐가 된다고? 소멸이 된다고. 그러면 권리가 언제 이전합니까? 이전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우리 법에서 공고를 언제 했다? 9월 5일날 했으니까 우리 법은 뭐라 그러냐?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공고일의 다음 날. 등기와 관계없이 우리 도시개발법이 공고일의 다음 날 소유권이 이전된다. 9월 6일 날 이전된다라고 법에서 정했다고. 그러면 9월 6일 날 간다고. 똑같이 9월 6일 날 간다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그럼 얘는 어찌해야 돼요? 없애야지. 그러면 얘 권리 소멸이 빠르겠냐? 얘 권리 이전이 빠르겠냐? 이거를 봐야 돼요. 소멸이 빨라요. 얘가 없어져야 옮겨올 것이니까 얘가 빨라야 돼요. 그럼 소멸이 빠른데 소멸 시기는 언제냐? 법에서 공고일 다음 날 무조건 온다고 해서 공고일 다음 날. 그럼 다음 날이 되기 전에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소멸 시기는 공고일이 끝나는 때 그래요. 공고일이 끝나는 때. 9월 5일이 끝난과 동시에 소멸하고 9월 6일이 시작된과 동시에 이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권리가 변동되는 시기가 언제냐? 이 부분이 또 이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그러면 자 이렇게 권리가 변동하면 여기서 뭐 생각하냐?
지금 이렇게, 자, 갑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었는데, 시행자가 갑에게, 자, 원래는 평면한지 해야 되는데, 평면한지가 아니고 뭐 했다? 입치한지 했다. 그래서 갑의 권리를 갖다 이렇게 건축물의 일부의 구분 소유권 대지의 공유 지분 준다. 그러면 입치한지 받은 자는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취득한다. 언제요? 언제? 그럼 똑같이 다음 날 그래야지. 갑이 돈 필요 가지고 을한테 담보 제공, 저당인 저당. 자, 을 저당권은 정전 토지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전하겠습니까? 이전해야지. 언제? 그러면 그것도 다음 날 그래요. 다음 날. 그럼 아까 이제 우리가 채비지가 있었고, 채비지가 있었고, 보류지가 있었는데, 채비지, 보류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면 당연히 채비지는 누구라고? 시행자지, 시행자. 보류지는, 이 보류지가 아까 뭐 공원일 수도 있고, 광장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주차장일 수도 있고, 이 보류지가 뭐라고? 봐야 돼요. 도로일지, 학교일지. 뭐를 봐야 돼요? 환지 계획을 봐야 돼요. 환지 계획에서 무슨 용지라고 했느냐? 공원부지다. 그러면 공원부지 소유권은 누구한테 가요? 그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 원주시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제. 그래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채비지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고 시행자한테 가고, 보류지는 누구한테 간다? 환지계에서 정한 자에게.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보류지는 정한 자. 채, 시, 보, 정. 좀 말이 안 되네. 반대로 가야 뭐가 돼요? 예, 시채 보정이에요. 시채 보정. 몸매 보정이 아니고 시채 보정. 저렇게 하면은 문제를 빨리 풀어요, 빨리. 이해해서 푸는데 이해하면 늦고 문제를 빨리 풀어내려고. 지금은 우리가 실력이지만 지금은 실력이요. 7월, 8월까지는 실력이요. 9월 가면 실력은 다 똑같아요, 그때는.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실력의 차이가 없다고. 단지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내에 푸냐, 못 푸냐, 이러니까. 이해해서 충분히 푸는데 이해해서 시간 내에 못 푸니까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암기 코드가 막 나가죠. 시채, 보정, 채비지, 시행자, 보류지, 정한자, 반사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제 환지 등기인데 환지 등기 이렇게 공고했으면 이 이제 등기가 다 명의가 바뀌어야 되잖아. 이걸 갖다가 시행자가 야, A는 2번 간다. 너는 3번 간다. 너 없어진다. 니들 알아서 등기해라. 그럼 얘들이 가서 하겠습니까? 안 하지. 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자, 2번 필지 소유자를 A로 바꿔놓으세요. 3번은 B로 바꿔놓으세요. 3번에 있던 C는 지워주세요. 등기소에 알리면 등기소에서 일괄 정리해준다고. 그러면 환지 등기를 이제 등기소에다 이제 알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알리냐 이걸 물어봐요. 환지 처분 공고하고 며칠 주냐 그러면 14일 줄 테니까 이때까지 알려라. 이런 게 환지 처분이에요. 봅시다. 311페이지. 311페이지 환지 처분 절차에서 1번 공사 완료 공고 공답이 나오죠. 시행되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냈으면 집체 없이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때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시킵니다. 그러면 공고는 관보 공보해야 하는데 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사업의 명칭, 시행자, 시행기간 그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공고 내용에는 이런 것도 있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암기합니까? 안 해요. 안 해도 누구든지 상식으로 다 풀어내요. 지금은 상식이 안 되지만 7월달쯤 가게 되면 그러니까 문제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 어떻게 만드는가. 문제 만드는 방법을 배우면 안 봐도 문제는 다 풀려요. 그런 문제가 꽤 많아요. 푸는 요령이 아니고 만드는 요령. 그런 게 좀 필요하다. 2번 공란기간. 보여준다. 며칠 14일. 좌우지간 공법에서 보여주는 거 무조건 14일. 도정법 가게 되면 그러니까 무조건 14일로 통일했으니까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14일인데 보여준다? 14일. 도정법 가면 30일짜리인데 그쪽은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4일로 밀고 가요. 14일 밀고 갑니다. 그러면 3번 의견이죠. 14일이라는 기간 내에 와서 보고 말하라고
그 기간 넘어가면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 와서 보고 할 말 있으면 하세요. 했어요. 근데 걔 말이 맞다 그러면 빨리빨리 조치 취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준공검사 신청합니다. 1번 신청. 신청자는 공란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지정권자의 준공검사 신청하든가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냅니다. 지정권자한테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아닌 자는 지정권자한테 준공검사 해주세요. 지정권자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있으면 그냥 공사 끝 이 얘기요. 자, 2번 환지처분기간. 2번은 나중에 알아야 돼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했으면 며칠 내 환지처분하냐 그러면 60일. 그 기간은 나중에 암기 좀 해야 돼요. 60일 환지처분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넘겨보면 환지처분했다는 걸 공고한다. 공고 내에 뭐가 있는가 이런 거 또 나오는데 안 봐도 문제 다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고한다. 그럼 공고한다. 그 다음에 환지처분 효과. 환지처분 효과 이제 이쪽의 시험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첫 번째, 권리에 기속해가지고 환지계에 정해진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 날은 다음 날부터 정전 터져본다. 다음 날 정전 터져본다. 권리 소멸. 환지계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정전 토지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다음 날 이전되고 소멸한 것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 이해는 3월달쯤에 할 것이고 4월달에 하겠네. 개발법 짝수달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입치한지 권리기속입니다. 자, 환지 계획에 따라 입치한지 처분받은 자는 환지 처분 공고 날은 다음 날에 환지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일부와 건물의 토지 공유지분 취득한다. 언제? 다음 날에. 2번 이 경우 정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도 따라가야지. 가야지 언제? 공고된 날은 다음 날에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의 전제랑 그런다. 항상 문제가 나면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냐 공고된 날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날. 4번 체배지 보리지. 자, 체배지는 시행자가 시체. 보리지는 환지를 정한 자가 보정. 언제요? 환지점 공고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합니다. 시체 보정 다음 날입니다. 2번은 지금 해봤자 몰라요. 3번 청산금인데 청산금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자, A 권리가액이 얼마냐? 자, 이걸 금액으로 따져봤더니 얘가 5억이요, 5억 받으리한테 얼마짜리 땅을 줘야 돼요? 5억짜리 땅을 줬는데 얼마짜리 땅을 줬냐 그러면 4억짜리 준 거예요. 청산금이 얼마 생겨요? 1억 생겨요. 1억을 갖다 시행자가 줘야 되겠지. 이게 청산금이요. 정전에 가지고 있던 거하고 새로 받은 거하고 차이가 나면은 정리를 해야지. 뭐로? 금전으로 정산하는 돈, 그게 청산금이라고. 그럼 이제 2번 청산금 결정. 청산금은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이게 지금 환지 처분 이때 결정을 하는데 다만 예외 있습니다. 예외.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C는 환지 부지정하겠다. 이 말을 너 끝난 다음에 땅 없어? 그래 없어. 왜 없어? 얘가 주지 마라. 그럼 안 주기로 했지. 안 준다는 거를 어디서 정했어요? 환지 계획에서 정해가지고 환지계 인가가 딱 떨어지면은 얘는 여기를 준다, 여기 준다 나오잖아요. 얘는 땅 없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돼 있는 이런 애들한테 너는 공사 끝나고 땅 없다. 오케이. 알아. 왜? 내가 주지 말아야겠으니까. 공사 끝나고 뭐 한다? 돈 준다. 굳이 공사 끝나고 돈 줄 필요 있나요? 예, 어차피 얘들은 나갈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시행자가 얘한테 얘기해요. 야, 너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지금 짐 싸서 가라. 바로 가라고 말 못하니까 그만 쓰고 가라. 그러면서 30일이라는 기간을 줘요. 내가 30일 기간 줄 테니 그때까지 30일 짐 싸서 이사 가라. 그러면서 지금은 나가고 돈 받으러 나중에 라. 그럼 안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정한 토리는 어쩐다고
미리미리 청산한다고. 미리 돈 줄 테니까 야 청산금 5억이야. 5억 들고 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5억이라는 금액은 결정은 계산한 거예요. 계산. 청산금 1억 언제 계산했다고?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처분 계산했는데 이 경우에는 부지정토를 미리 청산한다 얼마? 5억. 5억 언제 계산했냐고? 줄 때. 그건 줄 때 계산했다. 이런 얘기요. 계산은 여기서 말하는 결정이에요. 결정. 그래서 청산금 결정 1번. 청산금 환지 처분할 때 결정한다. 다만 환지 대상 제외한 토지는 청산금을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산금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 날 확정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거요. 5억이 있고 4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청산금 얼마 생겨? 1억. 1억이라는 거 계산을 언제 했다고? 환지 처분이 계산했는데 A는 1억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죠? 1억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가 언제 생기냐 이 얘기요. A 권리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청산금 납부 의무가 없어요. A 권리가 이렇게 가야만 1억의 의무가 확정되는 거예요. 언제 갔습니까? 다음 날. 그래서 청산금이 확정된 것은 다음 날 확정이다. 다음 날 권리가 이전되니까 이 뜻이요. 그래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은 다음 날에. 근데 시험에는 공고된 날에 틀렸다. 다음 날이다. 그러니까 개발법은 지정권자 알고 다음 날 말면 두 문제 맞춰요. 두 문제. 총 목표가 몇 문제인데? 세 문제인데. 총 세 문제인데 그것만 알아도 두 문제 맞춘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청산금 징수교부인데 1번 일괄입니다. 원칙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 이거죠. 환지 처분 공고 언제였다고? 9월 5일. 그러니까 9월 얘는 이 권리가 언제 갔다고요? 6일날. 9월 6일날에 얘는 확정됐잖아요. 그때부터 일괄적으로 주고 일괄적으로 받는다. 그때부터.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후는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교부하는데 다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 아까 얘기했죠. 5억 이런 토지는 미리 줄 수 있다. 2번 청산금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야지. 이자 산출 X고 5번 청산금 강제 징수입니다. 행정청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때가 내지 않으면 국세, 지방세, 체납세 이에 따라서 징수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특도 시군격에 징수 위탁할 수 있다. 이제 강제 징수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청산금 이 금액의 강제 징수는 누구밖에 못하냐? 누구밖에 행정청만 강제인데 행정청은 누구를 보고 행정청이랬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다. 국가에서 강제 징수할 때는 국가에서 어떻게 하냐? 강제로 빼뜨는 것. 이것은 국세를 안 냈을 때 국가한테 내야 될 세금 국세요. 국세를 안 냈을 때 어떻게 뺏어 얻는가? 그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하고 지자체가 강제 징수할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 강제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중에 그런 걸 배워요. 돈 내세요. 내라니까. 뭐라겠어요? 내라고. 내라 어떤다고? 독촉을 하고 독촉. 내라니까. 그럼 내야 안 내요? 안 내지. 안 내니까 어쩐다? 재산을 압류해야지, 압류. 재산 압류했으면 그 다음에 경공매 등을 통해서 처분해야지. 매각해야지, 매각. 매각 대금 가지고 어쩐다고요? 여기서 이제 매각 대금 가지고 청산하겠죠? 금액이 5억인데 얼마짜리 뺏어왔다? 7억짜리. 2억 남으면 돌려주고 금액이 5억인데 얼마 뺏어왔다? 3억짜리. 2억이 부족하면 어쩌고? 또 잡으러 가고 얘가 잡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띵 걸로 포기한다. 결손 처리. 이런 절차요. 독촉하고 이런 거는 나중에 3월달 가게 되면 요약집 나와요. 요약집. 3월달 가게 되면 요약집이 따르니까
요약집에다 이런 거 다 정리해 넣어놓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웬만해서 쓸 건 없어요. 그 선생들은 쓰는 걸 좀 되게 싫어요.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써버리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죽에서 이거 나중에 이거 노트 똑같이 써가지고 준다니까요. 아예 똑같이 써가지고. 그림도 똑같이, 이 그림도 똑같이 그려서 준다니까요. 아예 그림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아예 안 쓸 거 아니에요. 강의 노트 아예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될 수 있으면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강제징수는 하나 빼먹었네.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처니까 본인들이 국세체납처분, 지방세체납처분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비행정청이면 비행정청은 강제징수 권한이 없어요. 강제징수는 행정청만 할 수 있다고. 얘는 강제징수 못 한다고. 그러니까 비행정청은 징수해달라고 위탁해야지, 위탁. 누구한테 부탁할까요? 국장한테 부탁할까요? 강원도지사한테 할까요? 도지사. 바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한테? 원주시장한테. 그래서 누구요? 예. 그래서 이때는 시군구. 제주도는 시군구 없잖아요. 그럼 누구라고요? 특도. 이것은 강제징수는 간단하게 맨 쫄병한테 부탁해야지. 거참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서 강제징수해주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공짜가 없다고. 되게 많이 받아가요. 몇 프로 받아가냐? 4%에서 4%. 징수한 금액의 4%를 스스로로 줘야 된다. 옛날 시험 문제가 청산금 80억 징수하면 지급 수수료는 얼마냐?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얼마 준다고? 4% 준다고. 4, 8에 32. 얼마요? 3억? 네, 3억 2천입니까? 그만큼 줘야 된다고.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탁 나왔죠, 공탁. 청산금 받을 자가 주소 불명 등으로 줄 수는 없어요. 줘야 되겠는데 어딨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법원에다 공탁하면 된다 이 얘기고. 청산금 소멸시효는 몇 년 걸립니까? 5년. 그러니까 숫자 5년, 3년 물어보니까 소멸시효는 5년. 그 나머지 환지 등기는 1번 10점 나왔죠. 언제까지 등기소 알려라? 14일 내에 알려라.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은 딱히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요. 개발법 뒤에 내용 잔뜩 더 있지만 더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거의 뒷부분은 없다고. 여기까지 하면 도시개발법이 끝나요. 자, 문제 봐봅시다. 99페이지. 문제 99페이지 보게 되면 환지 처분 해가지고 1번 환지와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환지 계획은 환지뿐만 아니라 정전토지의 위, 지, 면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등 그랬잖아, 등. 위지면만 고려한다. 그럼 틀렸지만 등 그랬으니까 된다 이 얘기고. 2번 조합인 시행자가 환지계 작성할 때는 특도 시군구 인가한다. 아까 했죠. 환지계 인가권자는 특도 시군구. 3번 시행자는 환지 정하지 않을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 사용 수익하게 해야 된다. 패스. 4번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에 정전토지한다. 네, 다음 날 맞아요. 5번 정전토지에 관한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패스네. 그러면 결론은 3번인데 3번이 무슨 3번은 아까 얘기거든요. 이렇게 환지 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죠. 얼마 이상 기간 줄고 30일 이상 기간 주고 그만 쓰고 나가라. 사용수익 너 그만 쓰고 나가 이 얘기야. 사용수익 정지 처분에 갈 수 있다고. 3번이 시행되는 환지 정하지 않아 결정된 토지 소유자에게 결정 공고 있는 다음 날부터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3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사용수익 정지 처분할 수 있다. 그렇게 쓰지 말아요. 그래도 포기.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그렇다 쓰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쓰려고 했을까?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이 중개사 시험은 운전면허가 완전 다. 운전면허는 뽑기요. 운전면허는 문제은행. 문제 잔뜩 만들어 놓고 문제 1번, 2번, 결국 거기 가게 되면 지금 모르겠는데 한 명 나오세요 해가지고
나면 법권법들이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임의를 가지면 안 되니까 나와요 해가 나오면은 강남 면허시 안 가봤습니까? 그 통에다가 한번 뽑으세요. 손을 해서 뽑은다고 37번 법 뺐네요. 따라오세요. 이 사람에 따라서 37번 문제를 꺼내온다고. 그리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또 넣는다고 그러다가 그게 문제은행, 문제은행.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보고 떨어졌어요. 또 가서 자기가 또 37번 뽑아버리면 또 나온다 그 문제가. 글자는 안 바뀌어. 이거는 문제은행이고 중개사는 문제은행이 아니요. 100% 다 말을 바꿔요, 말을. 그대로는 안 된다고. 말을 살짝 바꾸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생각이 되지. 표시되어 있으면 절대 생각 안 한다니까. 원장님 학교 가려면 열심히 해서 잘하랬죠? 잘해야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떨어진다니까. 이러면.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다. 저렇게 열심히 쓰면은 저것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쓰지 말고 잘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쓰지 말아요. 언제 쓰냐 그러면 이게 지금 1, 2까지 할 테니까 3월달 가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문제 다시 또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쓰지 말고 5월달 정도 가서 이 문제 본다면 그때 가서 표시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안 풀릴 그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때 가면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은 있죠. 해설은 없지. 해설 없더라도 그때 가면 저절로 알게 됐으니까 될 수 있으면 쓰지 말고 생각해야 돼, 생각. 그러니까 문제집은 시험 보러 가는 날까지 문제집은 깨끗해야 돼요. 항상 학원에서 주는 문제든 아니면 본인이 구매한 문제든 문제집만큼은 깨끗하게. 그렇게 가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답은 3번이었고 2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귀하게 정하는 목적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 정할 수 있다. 예, 남기는 건 무조건 뭐라고? 보류지. 그건 맞죠. 2번 시행자는 토지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구역 토지 예정지 정할 수 있는 안 배웠고 3번도 안 배웠고 4번도 안 배웠고 5번 체외비지는 환지기에서 정한 데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에 해당 소유권 취득한다. 시험장 가면은 객관식이 좋은 게 이거예요. 자,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맞고 2번 모르고 3번 모르고 4번 모르고 5번은 아는데 5번이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렸어요. 그럼 다음 몇 번이요? 5번이지. 이게 객관식의 장점 아닙니까? 아까 했잖아요. 시, 채. 아니, 뭔매 보정? 시체 보정. 체비주는 누구라고? 시체라니까 시체. 시행자. 체비주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아니고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한다. 두 군데 틀렸잖아요. 환지기에서 정한 데는 보류지고 체비주는 시행자라고. 3번 환지 방식 사업 시행 옳은 것은 1번 시행자가 환지기에 작성하면 특도 시도 인가받아라. 왜 특도 시도냐고. 특도 그 다음 시군구 틀렸죠. 특도 시군구 틀렸어요. 특도 시도가 아니요. 이번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를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이건 아직 안 배웠어요. 3번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더라도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 환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 예, 토지 소유자는 주지 마 그러는데 임차권자가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된다.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 뜻이니까. 4번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고 5번 환지기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하는 정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은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아니 공고된 날. 이거죠.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입니다. 다음 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 몰라도 답은 5번 이렇게 알겠네. 4번 청산금 틀린 것은 1번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정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된다.
그거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과부적은 금전청산. 환지를 정했어도 작으면 돈 줘야 되고 뺐으면 돈 줘야 되고 이번 과소토지에서 환지 대상 제외한 토지에 대해 청산금을 교부할 때 청산금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거거든요. 청산금은 환지 처음부터 결정하는데 이렇게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줄 때 결정한다. 그런 말거든요. 과소토지니까 얘 환지대에서 제외했어요. 줄 때 결정할 수 있다? 맞죠? 3번 토지 면적규모 조정을 특별할 필요가 있어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는 환지 정하지 아니한 토지죠? 환지 처분 전이나 줄 수 있다 없다? 있다죠. 4번 청산금의 이자를 부채로 분할 교부할 수 없다. 있다지. 분할 징수 분할 교부 됩니다. 5번 청산금 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를 몇 년간 행사처라면 5년간 행사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도시개발법이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도시개발법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뭐 2시간 지나면 생각 안 나요. 일주일 뒤에도 뭐만 생각나냐? 지정권자하고 다음날. 그러면 개발법은 공부한 거예요. 개발법은 누구? 그러면 지정권자. 언제? 그러면 다음날. 그거를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아니네 하나 뽑아내고 다음날이 아닌 하나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개발법 마쳤고 이 도정법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